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수국이 여름을 여는 6월의 한복판,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요즘 날씨가 들쭉날쭉합니다. 이상하게 올해도 추운 날이 많았어요. 6월 초에도 얼마 전까지도 봄 같지 않은 날씨가 이어졌었죠. 비도 많이 내렸고요. 그러다가 며칠째 벼랑간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음식 섭취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무더기에 잘 지내야 할 텐데요. 올해도 뉴욕 일원에도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월이 되면은 6월 중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루를 택해서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무료로 오픈해주는 날이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문화의 도시 뉴욕에 살면서 미술관과 박물관 구경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날 하루 알아두시고 하루 택해서 모처럼 미술관 구경도 가시고 박물관 구경도 가족끼리 가보던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악회나 미술관은 아니지만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면서 문학으로 공감하는 이 시간, 행복한 문학이 있기에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2세들은 우리와는 다르지만 1세분들은 미국에 와서 영어권 문화에서 한국어로 공감이 훨씬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도 듣는 거고요. 한국 문학 프로그램인 행복한 문학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작품을 통해서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시, 수필, 소설 등 여러 장르의 문학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편안한 문학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두 편의 시를 소개하겠는데요.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오하이오에 사는 친구분 댁에 놀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옛 친구인데 심심하면 만났다고 합니다. 뉴욕과 오하이오가 가까운 동네가 아닌데요. 가정에 일이 생겼거나 부부싸움을 했거나 또 마음이 울적할 때면은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산문 같은 시 한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글이기도 해요. 유한진 시인의 질환치교를 꿈꾸며.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은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진 않다. 많은 사람과 사귀기도 원치 않는다. 나의 일생에 한두 사람과 끊어지지 않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연으로 죽기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우리는 명성과 권세, 재력을 중시하지도 부러워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자기답게 사는데 더 매력을 느끼려 애쓸 것이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 같아서 요란한 빛깔도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우리에겐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추억이 있으나 늙는 일에 초조하지 않을 웃음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눈물을 사랑하되 해프지 않게 가지는 멋보다 풍기는 멋을 위하여 풍기는 멋을 사랑하며 우리는 푼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인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서로 격려하리라.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나 서로를 버티어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 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피어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입니다. 그런 친구가 일생에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질환지교, 이 말은요, 지초와 난초의 사귐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초와 난초, 둘 다 향기로운 꽃입니다. 질환지교는 지초와 난초처럼 맑고 깨끗하고 또 두터운 벗 사이의 사귐을 말하는데요. 명심보감 교우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또한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가지고 있으면 검어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삼가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질환지교, 이 말은요, 여기서 유래한 성어입니다. 벗을 사귈 때는 지초와 난초처럼 향기롭고 맑은 사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민의 삶에서 우정을 갖고 살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녁을 먹고 허물없이 찾아가고 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친구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김치 냄새 나는 옷 입고 부담 없이 찾아갈 친구 있으신가요?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 속담에도 젊어서는 일, 나이 들어서는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봐 걱정되지 않는 친구. 여러분들은 있으신지요? 우정을 맺어주는 것도 지켜주는 것도 아름답고 너그러운 언행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조건 편한 사이라고요. 거친 언행을 한다거나요. 정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것은 글쎄요, 우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종종 주위에서 봅니다. 가까운 친구라고 해서 야야 부르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 우정은 오래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마음으로 진정 나누는 우정이 인생의 최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눈물을 사랑하되 해프지 않게, 멋보다 풍기는 멋을 사랑하면서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어쩜 이렇게 표현이 아름다울까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어쩜 이렇게 표현이 단아할까요?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으면서 살고자 했으며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친구. 생각해보니까요. 학창시절에는 우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가정을 갖고 결혼을 하면서 아이들이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서 살기 바빠서 그런지 우정을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이 다 하나둘 독립하고 또 아이들도 가정을 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때 또 다시 우정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유한진 시인은요. 1941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했습니다.
서울대 사대와 동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했어요.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1965년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을 통해서 시단에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물로 바람으로, 월령과 쑥대머리, 봄비 한주머니 등 여러 편을 출간했고요. 수필집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은, 축복을 웃도는 것 등 여러 편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아동학 교수를 역임했고요. 정지용 문학상, 월탄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유한진 시인의 질환지교,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다 보니까요, 또 한편의 시가 생각나네요. 용혜원 시인의 철길이라는 시입니다. 용혜원 시인의 시는 처음 소개해보는데요. 낭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 박영란님이 낭송하겠습니다. 철길 용혜원. 친구야, 생각해보게나 철길 맹세. 두 개의 선이 나란히 가고 있지. 가끔씩 받침대를 두고만 일세. 다정한 연인들 같다고나 할까? 수많은 돌들은 그들이 남긴 이야기고 말일세. 그 철길 위로 열심히 달리는 기차를 생각해보게나 두 선로는 만날 수 없네. 그러나 가는 길은 똑같지. 어느 쪽도 기울어져서는 안 되지. 거리 간격이 언제나 똑같지 않았나. 언제나 자리를 지켜주는 것을 보게나. 친구야, 우리의 우정을 철로일세. 물론 자네가 열차가 되고 싶다면 할 수 없네. 그러나 열차는 한 번 지나가지만 철길을 언제나 남는 것이 아닌가. 열차가 떠나면 언제나 아쉬움만 남지. 친구야, 우리의 길을 가세. 철길이 놓이는 곳에는 길이 열리지 않나? 허물없는 친구도 친구지만 철로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을 넘지 않으면서 친근함과 예의가 동반된 우정, 인생을 동행해주는 친구에 대해서 말해준 시입니다. 만날 수 없는 두 철로, 그렇지만 가는 길이 똑같은 거예요. 어느 쪽도 기울어지지 않는 거리의 간격이 그래서 언제나 똑같은, 언제나 자리를 지켜주는 우정에 대해서 말해준 시입니다. 맞아요. 열차가 떠나면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런 철길만 남아요. 철길은 언제나 남는 것이라는 말. 우정의 영원성이 느껴지네요. 저는 이 마지막 시기가 가슴을 푹 파고드는데요. 철길이 놓이는 곳에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이요. 친구가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 같습니다. 친구 사이에 나누는 따뜻한 정서적 유대감과 믿음이 사는데 큰 위로가 됩니다. 두 편의 시를 통해서 삶을 공감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이에 행복한 문학, 또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좋은 삶의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